도둑놈, 절도범. 깊은 산속 군부대에 울려 퍼지는 고함 소리. 박도윤 일병은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눈앞의 컵라면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마치 자신의 운명을 조롱하는 것 같았죠. 단 하나의 컵라면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오기현 중위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죠. 도윤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에이, 이건 그냥이 어디 있어. 명백한 절도야. PX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죠. 도윤은 어떻게 변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 배가 너무 고팠거든요. 아침 식사를 거르고 나온 터라 견딜 수 없는 공복감이 밀려왔었습니다. 컵라면 하나. 고작 1,000원짜리라면 하나가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하지만 군대에서는 규정이 곧 법이었습니다. 허락 없이 먹는 건 절도였고 절도는 중대한 범죄였거든요. 그 순간 도윤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8살 때였죠. 새어머니 최미란이 라면을 끓이며 소리쳤던 그날이 말입니다. 너 때문에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니? 이것도 내가 먹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당시 도윤은 학교에서 돌아와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자신이 먹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새어머니는 늘 그랬거든요. 도윤에게는 모든 게 사치였고 모든 게 죄였습니다. 밥 한 그릇 달라고 하면 뺨을 맞았고 배고프다고 하면 혼났죠. 넌 이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뭘 그렇게 많이 먹으려고 하니? 새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도윤에게는 먹는 것조차 죄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당장 영창 들어갈 각오해. 오기현 중위의 고함 소리에 도윤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영창이라니. 군대에서 가장 무서운 처벌 중 하나였죠.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힌 것처럼 숨이 막혔거든요. 이런 도둑놈을 우리 부대에서 키웠다니 부끄럽지도 않아? 주변 병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동정어린 눈빛을 보냈지만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죠. 규정 위반은 명백한 잘못이었으니까요.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26해 동안 살아오면서 늘 그랬습니다. 뭔가 잘못될 때마다 혼자서 감당해야 했고 아무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았습니다. 컵라면에서 나오는 김이 점점 식어갔습니다. 마치 도윤의 마음처럼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사건이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오후 부대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거든요. 서은아 소장이었습니다. 국방부 인권감찰단장으로서 기습 방문한 겁니다. 소장급 장성의 갑작스러운 방문은 보통 일이 아니었죠. 차렷, 경례. 부대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은하 소장의 위험 있는 모습에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였거든요. 그녀는 26년간 군복을 입고 살아온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잃어버린 아들을 그리워하는 어머니이기도 했죠. 26년 전 은하는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잃었습니다. 당시 남편 박진호는 최미란이라는 여자를 만나 집을 나갔고 은하는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했거든요. 하지만 군 복무 때문에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결국 법정에서 아이의 양육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부대 내 인권 실태를 점검하러 왔습니다. 은하 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병사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혹시라도 부당한 일을 당하는 병사가 있다면 반드시 구해내고 싶었습니다. 소장님,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기현 중위가 다가와 고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의기양양한 표정이 떠 있었죠. 박도윤 일병이 PX에서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현행범입니다. 그래요? 당사자를 직접 보고 싶군요. 은하 소장은 즉시 PX로 향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그녀의 원칙이었거든요. PX에 도착하자 도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말이죠. 고개를 들어보세요. 은하 소장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은하 소장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의 얼굴에서 강렬한 기시감을 느꼈거든요. 특히 그 눈빛이 잃어버린 아들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26년 전 마지막으로 본 아기의 눈빛과 정확히 같았죠. 이름이 뭐죠? 박도윤입니다. 박씨. 성까지 같았습니다. 은하 소장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본명은요? 박재훈입니다. 순간 은하 소장의 온몸에 전류가 흘렀습니다. 재훈. 그녀가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이었거든요. 26년 전 병원에서 갓 태어난 아들을 보며 지어준 그 이름이었습니다. 몇 살이죠? 26입니다. 나이도 정확히 맞았습니다. 은하 소장은 현기증을 느꼈죠. 이런 우연이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부모님은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도윤의 대답에 은하 소장은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상황이 너무나 일치했거든요. 최미란에게 빼앗긴 아들의 상황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혹시 새어머니 성함이 최미란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은하 소장은 모든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병사가 바로 자신의 아들이라는 걸 말이죠. 26년 동안 그리워했던 바로 그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틀렸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이었죠. 컵라면. 왜 드셨나요? 배가 고팠습니다. 도윤의 담담한 대답이 은하 소장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지 짐작이 갔거든요. 만약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26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요? 오늘 일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은하 소장이 오기현 중위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그 후 며칠간 은하 소장은 자주 PX를 방문했습니다. 부대 점검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도윤을 관찰하기 위해서였죠. 도윤 역시 처음엔 긴장했지만 은하 소장의 따뜻한 말투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뭘 하며 시간을 보내세요? 책을 읽거나 편지를 쓰곤 합니다. 누구에게 편지를요? 아무도. 그냥 혼자서 일기처럼 쓰는 거예요. 은하 소장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26살 청년이 편지를 쓸 사람도 없다니요. 얼마나 외로웠을지 짐작이 갔거든요. 어릴 때는 어떠셨어요? 행복하셨나요? 도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좋은 기억이 별로 없었거든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새어머니가 오신 후로는 더욱 그래요. 새어머니가 언제부터 계셨죠? 제가 3살 때부터요. 친어머니는 그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은하 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최미란이 아이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친어머니가 죽었다고 말이에요.
실제로는 자신이 살아있는데 말입니다. 새어머니는 어떠셨어요? 엄하셨어요. 많이요.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하 소장은 그 침묵 속에 담긴 고통을 느낄 수 있었죠. 아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그리우세요? 모르겠어요. 기억도 나지 않고 그냥 가끔 꿈에서 누군가가 저를 안아주는데 그게 어머니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은하 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바로 자신이 그 어머니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지만 아직은 확신이 필요했거든요. 그날 밤 은하 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래된 서랍을 열어보니 26년 전 아들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생후 3개월 된 아기의 모습이었죠. 재훈아, 내가 정말 살아있는 거니? 사진 속 아기의 눈빛과 도윤의 눈빛이 겹쳐 보였습니다. 똑같았거든요. 은하 소장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은하 소장은 용기를 내어 도윤에게 제안했습니다. 혹시 DNA 검사 한번 해볼까요? DNA 검사요?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제가 비용을 댈 테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도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은하 소장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자신을 걱정해주는 유일한 사람 같았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시는 이유가 있나요? 당신이 특별해 보여서요. 은하 소장의 대답에 도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자신이 특별할 게 뭐가 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알겠습니다. 해보죠. 그렇게 검사는 이루어졌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며칠이 걸릴 예정이었죠. 은하 소장은 그 며칠을 어떻게 견딜지 몰랐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혹시 정말로 내 아들이라면? 밤마다 그런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6년 동안 찾아 헤맸던 아들을 이런 우연한 방법으로 만났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한편 도윤도 궁금했습니다. 은하 소장이 왜 자신에게 그렇게 관심을 보이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과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물론 은하 소장은 자신이 도윤의 친어머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은 숨기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거죠. 은하 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평생 이렇게 떨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전투에 나갈 때도 이렇게 긴장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봉투를 열기 전 은하 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만약 결과가 음성이라면? 그렇다면 자신의 기대가 모두 헛된 꿈이었다는 뜻일 테니까요.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종이를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친자 관계 확률 99.99%. 거의 확실했습니다. 도윤은 정말로 그녀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은하 소장은 즉시 도윤을 불렀습니다. PX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졌죠.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곳에서 진실을 말해야 했거든요. 이걸 보세요. 도윤은 종이를 받아들고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거든요. 이게 뭔가요? DNA 검사 결과입니다. 우리가 친자 관계라는 뜻이에요. 친자 관계요? 그게 무슨... 도윤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은하 소장이 자신의 어머니라고요?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제 아들입니다. 아들이라니. 그럴 리가 없어요. 제 어머니는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이에요. 저는 살아있습니다. 당신의 친어머니가 바로 저예요. 은하 소장은 조용히 과거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26년 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아들을 잃게 됐는지, 모든 걸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당시 저는 너무 어렸어요. 22살이었거든요. 군 복무 때문에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었고, 당신 아버지는 최미란이라는 여자를 만나 집을 나갔어요.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요. 법정에서 양육권 분쟁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졌어요.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을 빼앗겼습니다. 그럼 제가 알고 있던 건 모두 거짓말이에요. 최미란이 당신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친어머니가 죽었다고요. 도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갑작스러운 진실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26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새어머니가 저를 미워한 이유도 당신이 제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빼앗은 아이라는 죄책감과 질투심 때문에 괴롭혔을 거예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왜 새어머니가 자신만 유독 미워했는지, 왜 아버지가 자신을 외면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어머니, 정말 제 어머니신가요? 그래요. 당신은 제가 낳은 소중한 아들이에요. 도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6년 동안 그리워했던 진짜 가족을 만난 겁니다. 은하 소장도 아들을 꽉 껴안았습니다. 26년 만의 재회였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가 지켜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이제 만났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요.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가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었다는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마침내 가족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머니가 지켜줄게요. 누구도 당신을 괴롭히지 못하게 할 거예요. 어머니. 도윤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누군가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26년 만에 찾은 진짜 어머니였죠. 하지만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기현 중위는 여전히 도윤을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컵라면 사건을 빌미로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었죠. 은하 소장이 자주 방문한다는 것만으로도 질투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야 박도윤, 소장님이 너한테 잘해준다고 우쭐대지 마라. 오기현 중위가 또다시 도윤을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있었죠. 네.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너 같은 도둑은 이 부대에 있을 자격이 없어.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무릎 꿇어. 오기현 중위의 명령에 도윤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죠. 계급이 절대적인 군대에서 중위의 명령은 거스를 수 없었거든요. 빨리 무릎 꿇으라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은하 소장이 나타났거든요. 그녀는 오기현 중위의 행동을 보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다니요. 중위. 아, 소장님. 이 병사의 잘못을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오기현 중위는 급히 경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은하 소장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죠. 교육이요? 이게 교육입니까? 그렇습니다. 규정을 어긴 병사를. 규정을 어겼다고 해서 인격모독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은하 소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윤에게 다가가서 그를 보호하듯 앞에 섰습니다. 이 병사는 제 아들입니다. 순간 그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거든요. 소장이 일병을 아들이라고 했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오기현 중위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말 그대로입니다. 박도윤 일병은 제 친아들입니다. 26년 만에 찾은 제 소중한 아들이에요. 그럴 리가. DNA 검사로 확인했습니다. 99.99% 일치해요. 은하 소장이 검사 결과를 보여주자 오기현 중위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과학적 증거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제 아들에게 어떤 짓을 한 건지 알고 있습니다.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오기현 중위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장의 아들을 그렇게 괴롭혔다니 이보다 큰 실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부대 내 가혹 행위를 전면 조사하겠습니다. 은하 소장의 선언에 모든 병사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변화가 시작될 것 같았거든요. 더 이상 부당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중위, 당신은 즉시 보직 해제입니다. 인사 발령이 날 때까지 대기하세요. 소장님, 제발. 규정은 규정입니다. 상급자의 권력을 남용한 대가예요. 오기현 중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불러온 결과였거든요. 평소에 권력을 이용해 병사들을 괴롭혔던 것이 이렇게 돌아온 거였습니다. 주변 병사들은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그동안 괴롭힘당하던 도윤이 이렇게 보호받는 모습이 더욱 충격적이었거든요. 재훈아, 괜찮니? 은하 소장이 도윤을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아들이라고 인정한 순간이었죠. 네, 어머니. 도윤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은하 소장을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거든요. 은하 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그동안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니 진짜 가해자들을 처벌해야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오기현 중위는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최미란과 박진호였죠. 변호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은하 소장은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최미란과 박진호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죠. 아동학대, 유기,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사건 내용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승산이 있는 사건이었거든요. 증거는 충분합니까? 아들이 직접 증언할 겁니다. 그리고 의료 기록도 있어요. 도윤의 몸에는 어린 시절 학대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진단한 결과 명백한 아동학대의 증거들이 발견됐거든요. 뼈가 부러진 흔적, 화상 자국, 영양실조의 흔적까지 모든 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확실히 이길 수 있어요. 변호사의 확신에 찬 대답에 은하 소장은 안도했습니다. 마침내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소송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국방부 소장의 아들이 새어머니에게 학대받았다는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퍼졌거든요.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새어머니라고 해도 너무하잖아요.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론은 완전히 도윤과 은하 소장의 편이었습니다. 최미란과 박진호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죠. 직장에서 쫓겨나고 동네에서도 손가락질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최미라는 변명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20여 년간 아이를 학대한 사실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드디어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법정에 서기 전까지도 떨렸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상처를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내야 했거든요. 무서우면 안 해도 돼. 은하 소장이 아들의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아니에요. 해야 해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도윤은 용기를 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새어머니는 제게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굶는 날도 많았어요. 도윤의 증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을 설명했습니다. 법정 안은 조용했고 사람들은 숨죽이며 들었죠. 때리기도 했습니다. 뜨거운 다리미로 지지기도 했고 겨울에 밖에 내쫓기도 했어요. 도윤이 옷을 걷어올리자 상처 자국들이 드러났습니다. 2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흔적들이었죠.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박진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거든요. 모든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자신이 새로운 여자에게 빠져서 아들을 버렸다는 것도, 아들이 학대받는 걸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것도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최미라는 울면서 변명했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남의 아이를 키우는 게. 하지만 법정에서는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학대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재판은 예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거든요. 의료 기록, 증인 증언, 그리고 도윤의 생생한 증언까지. 모든 것이 최미란과 박진호의 죄를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최종 변론을 들었습니다. 변호사들의 마지막 주장이 끝나고 드디어 판결의 순간이 왔죠. 피고인들은 모두 일어서십시오. 최미란과 박진호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두려움으로 가득했죠. 이 사건은 명백한 아동 학대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어린 아이를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했으며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거든요. 피고인 최미란에게는 아동 학대 및 상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진호에게는 아동 학대 방조 및 유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법정 안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죠.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피해 배상금으로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판사의 판결에 최미란은 주저앉았습니다. 실형은 물론이고 거액의 배상금까지. 인생이 끝난 것 같았거든요. 재판장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합니다. 특히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사회의 기본 의무입니다. 판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동 학대에 대해서는 어떤 관용도 베풀 수 없다는 뜻이었죠. 박진호도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거든요.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하지만 도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용서할 마음은 없었거든요. 20여 년간 받은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될 리는 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은하 소장과 도윤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20여 년간의 한이 풀린 순간이었죠. 이제 정말 끝났네요. 응, 끝났어. 우리가 이겼어. 두 사람은 밝은 햇살 아래 걸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말이죠.
법원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지만 은하 소장은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소장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의가 실현됐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어른들의 의무입니다. 은하 소장의 짧은 소감에 기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거든요. 한편 최미란과 박진호는 법정에서 나오자마자 수갑을 찼습니다. 즉시 구속된 거죠.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했고 경제적으로도 파탄났거든요. 이제 어떻게 살지? 최미란은 절망했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일의 대가였거든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이 사건이 톱뉴스로 다뤄졌습니다.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재판이었거든요. 국방부 서은하 소장의 아들 박도윤 씨가 마침내 정의를 찾았습니다. 20여 년간의 아동 학대에 대한 법정 다툼이 피해자의 승리로 끝났는데요. 뉴스를 본 사람들은 안도했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재훈아,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네, 어머니. 이제 두렵지 않아요. 도윤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20여 년 만에 진정한 평화를 찾은 거죠. 시퀀스 8 새로운 시작 1447자. 시간이 흘러 도윤의 저녁날이 다가왔습니다. 은하 소장은 특별히 저녁식에 참석했습니다. 아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서였죠. 부대 전체가 이 특별한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도윤 일병,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사회로 나가서도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부대장이 도윤에게 전역증을 건넸습니다. 도윤은 고맙게 받았죠. 군 생활은 힘들었지만 진짜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도윤의 큰 목소리에 다른 장병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병사가 아니었거든요. 든든한 어머니가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저녁식이 끝나고 은하 소장과 도윤은 함께 부대를 떠났습니다. 컵라면 하나로 시작됐던 운명적인 만남의 장소를 뒤로하고 말이죠. 어머니, 이제 뭘 하면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 어머니가 뒤에서 지켜볼게. 대학에 가고 싶어요. 늦었지만 전혀 늦지 않았어. 26이면 아직 젊잖아. 은하 소장은 아들의 꿈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놓친 시간을 되찾아주고 싶었거든요. 저녁 후 첫 번째 일정은 함께 식사하는 것이었습니다. 20여 년 만에 누리는 진정한 가족의 시간이었죠. 그동안 정말 고생했어. 아니에요. 어머니를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식당에서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도윤은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어 했고, 은하 소장은 기꺼이 지원하겠다고 했죠. 늦은 만큼 더 열심히 살아보자. 네, 어머니. 후회 없이 살겠어요. 그리고 가끔은 쉬어도 돼. 너무 무리하지 마. 은하 소장의 따뜻한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생긴 거죠. 한편 최미란과 박진호는 감옥에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매일 후회의 나날이었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최미란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출소 후에도 그들에게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사회적 매장당한 그들은 결국 타지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거든요. 어디를 가든 손가락질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도윤과 은하 소장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가족으로 살아갈 테니까요.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앞으로 절대 떨어지지 말아요. 당연하지. 이제 어머니가 널 놓지 않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20여 년의 아픔이 치유되는 순간이었죠. 도윤은 대학 입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비록 늦은 시작이었지만 꿈이 있으니까 두렵지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든든한 어머니가 곁에 있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어머니 생각할게요.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어머니가 달려갈게. 네, 고마워요. 컵라면 하나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의 재회로 끝났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큰 기적이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도윤과 은하 소장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죠.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삶이 말입니다.